방콕 담판이 말이죠. 지금 뭐 한일 간에 참 이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, 시청자 여러분.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우리의 외교부 장관이 만났기 때문이죠.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. 근데 김민지 기자 뭐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까? 어떻습니까?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. 사실 내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, 그러니까 수출 우대국이라고 하죠. 거기서 제외할 것으로 이제 사실상 알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 만남이 화제를 모았는데 지금 보시듯이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오늘 오전에 만난 모습이에요. 원래 두 사람은 휴대전화로도 서로 가까이 자주 연락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이이긴 하지만 취재진에게 개방된 저 10분의 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웃지 않고 좀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. 회담은 45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. 회담을 마친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.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. 지소미아에 대해서 저희가 연장을 재검토해서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.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수출 심사 우대국, 아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 한국을 배제할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. 저 한일 외교장관이 좀 저렇게 끝났기 때문에 시간까지 나오더군요. 내일 오전 10시에 일본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뭐 시간까지도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. 어떻습니까, 박 의원님? 오늘의 저 외무장관, 한일 외교장관의 빈손 회담. 애초부터 무슨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는 없었던 것이죠. 하나의 이제 태국에서 열리는 이제 국제 회의에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저거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각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 전에 한 10개월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는 일본의 이런 시나리오는 이런 장관회담으로 뭐 조금 풀리거나 요만한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에 가서 그 일본 자민당의 최고 서열 1위인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도 이제 미뤄지고 취소가 되고 의원들도 이제 봉변을 당하고 잠시 후에 굉장히 또 나눠보죠. 네. 예. 그래서 이 강경화 장관이 어떤 카드를 갖고 가서 어떻게 권호 예상하고 얘기를 했는지 뭐 나왔습니다만 그 자리에 뭐 배석자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만한 이런 모티브에 저런 회담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사실상 지금 이제 빈손으로 끝이 났고 이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김민지 기자, 뭐 좀 잘 안 돌아간 모양이에요? 네. 그야말로 여야 의원들이 이제 초당적 협력을 해서 방일단을 꾸려서 일본에 갔잖아요. 문전박대를 당했다,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본 내에 뭐 2인자다,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이제 니카이 간사장인데요. 그 사람과의 만남을 회동 10분여 분 전에 연기를 통보를 받았습니다. 원래는 어제 오후 5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14분 전에 미뤄야겠다 하면서 오늘 오전 11시 반에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. 그것조차 어젯밤 9시에 면담이 취소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좀 문전박대를 당한 것 아니냐,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. 국회 방일단은 예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. 강창일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결렬하고 얘기했어요. 이런 신뢰가 어디 있냐.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냐. 약속을 2번이나 파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저는 현재로서는 강행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안 만나는 거야. 우리한테 줄 대답이 없으니까. 자, 뭐 어떻습니까? 우리 김 원장님.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가서 좀 돌파구를 찾고자 했는데 지금 일본의 자민당 내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간사장은 정말 원래 사람이 우리 친구끼리 약속해도요, 뭐 사전에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러는 것이지, 뭐 약속 시간 10몇 분 전에 전화해서 나 일이 생겨서 못 만나게 됐어. 그래도 기분이 나쁠 판에
글쎄요, 이거 굉장히 상당한 좀 외교 결례인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그 일본의 외교 결례는 뭐 사실 이번에 의원단 방문 이전에 예. 아베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예. 그런 결례가 이미 계속되고 예고됐던 거죠. 음.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니카이 간사장이 일본의 자민당의 그 많은 수의 의원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계파에 속해 있고 해서 뭐 2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. 또 장관으로서 지금 한일 장관 회담에 나왔던 고노 외상 같은 경우가 상당한 지분이 있는 정치인이자 그 외교장관이긴 하지만 아하. 사실은 니카이나 고노 외상이나 다 지금은 조금 변두리에 밀려 있는 거죠. 예. 지금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베 총리와 아베 총리 측근들이 끌고 가고 아하. 있는 것이고 아베다. 간사장 대행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하기우다인가요? 하여간 네. 등등 그런 몇 분들이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강경론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어서 이 상황은 그 일본 아베 총리 측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을 염두에 두고 쭉 가고 있는 것이고요.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. 이게 지금 결국은 미국이 그래도 조금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만나졌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내일 한미일 장관회의도 있고. 근데 그거를 일본이 턴 거거든요. 허허.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. 저는 사실은 미국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일본이 진주만 공습 때 했던 태도로부터의 지금까지를 쭉 보면서 과연 일본이 앞으로 동북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네. 역사적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. 결국은 동북아의 평화 또는 한미일 협력 또는 자유무역 이런 방향에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는 일본도 함께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는 어쨌든 현재로서 일단 멈추고 얘기해보자 하는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노한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일본이 어디로 가려 하느냐. 사실상 미국의 얘기는 들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지만 노한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일본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조금 전에도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.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창일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. 저희들은 백색 테러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 협상 테이블에 양국 정부가 나서라 이것을 강하게 주장해서 온 우리 국회 방문단이거든요. 뭐 이 차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뭐 별로 섭섭하고 그런 거 없어요. 예? 우리가 뭐 해결하기 위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 거죠. 충분히 전달됐어요. 네, 강창일 의원은 별로 섭섭한 것이 없다. 방일단은 해결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. 라고 얘기했는데요. 근데 이준석 의원, 어쨌든 굉장히 좀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한일 외교장관 빈손으로 끝났다. 지금 방일단도 갔는데 니카이 간사장 등을 못 만나고 왔다.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좀 계속 좀 꼬여가는 느낌이네요. 저는 강창일 의원님이 지금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. 아까 말했듯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할 것 같다는 걸 이해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떠올랐던 게 조선통신사 느낌 딱 들었어요. 무슨 통신이요? 조선통신사. 조선통신사. 옛날에 임진왜란 한 2년 전에 아하. 조선통신사를 보냈더니만은 예.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던 게 뭐냐면 이미 그때 임진왜란 하기로 결정해 놨겠죠. 조선통신사가 오니까 도착했는데 3개월 동안 안 만나줍니다. 아하. 그래가지고 외교적으로 한번 결례를 범하고 나중에 만났을 때는 자기 아들 무릎에 앉혀놓고 만나다 가지고 조선통신사들이 보기에는 그중에 이제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 저런 무리한 사람이 다 있냐. 저런 사람은 예법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 국가를 경영할 수가 없다. 그래서 가서 조선에 돌아와가지고 상반된 2개의 보고가 들어가거든요. 네. 저는 이번에 이 의원단 방일에서 이제 돌아오면은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얘기할 겁니다. 근데 2가지 맥락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주 일본이 무리했다와 동시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강행할 것 같다. 이 2가지가 결합되어가지고 이게 사실 조선통신사 메시지처럼 전쟁을 할 것이다. 근데 예의 없는 종족이다. 이 2가지가 겪게 되면은 메시지가 약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아하. 강창일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좀 섭섭하지 않다, 예측했다 이런 말 자체는 지금 사실 정부의 어쨌든 극일 의지나 이런 거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. 저는 이 메시지 조절 잘해서 오셔야 될 겁니다. 이제 한국에 올 때. 왜냐면 이게 2가지 동시에 섞여 들어오면요, 예. 딱 동인 서인 갈아 싸우던 그 모양새가 여야에서도 나올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
오늘 어땠습니까? 김민지 기자. 청와대는요, 어쨌든 외교장관 회담이 글쎄요, 이제 뭐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. 청와대는 뭐 공식 입장이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?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이 회담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서 뭐 대책 회의도 하고 예의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낙연 국무총리나 뭐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노영민, 뭐 김상조 실장 등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지켜봤는데 기자들이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봤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따로 브리핑할 내용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일 간의 갈등은 골은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내일 오전 10시경에 대한민국을 본인들의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 같습니다. 참,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